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인 진행을 맡은 강인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수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학교 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기본이고 국경을 넘나들며 장애 R을 위한 특수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창원대학교 정대영 특수교육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 교수님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 매진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매진하고 계시죠, 뭐 사실은. 근데 어떤 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이라고요. 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와 이제 기초교육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등교육 분야는 이제 네팔에 있는 그 트리부원 대학교에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이제 특수교육과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분야가 있고, 기초교육 분야는 저희들이 진주교대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섭외해서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산간 지역에 보건위생교육을 한다든가, 또 NSTable이라고 하는 소프트 회사와 저희들이 PPP 프로그램으로 함께 유러닝 그 테크닉을 네팔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년, 4년 이렇게. 올해 이제 3년이 끝나고 4년 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네팔이라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나 뭐 이런 건 있으신지? 네, 창원대학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또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과 해외 봉사 활동을 가는데요. 마침 제가 그때 네팔에 교육 봉사 활동을 갔다가 현실이 너무 열악해서 교육 봉사 활동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 사업으로 이제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요. 이어서 이 선도대학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잡다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잡다한 일 아니고 창원대 이제 그 국제협력 사업단. 그러면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딱 이제 걸리는 게 있죠.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사업비 또는 뭐 예산 뭐 이렇게 비용 이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조달하고 계세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국고로 4년 동안에 이제 17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창원대학에서 이제 대응 자금으로 한 5억 정도를 추가해서 4년 동안에 약 한 22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이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4년이 1차 단계 이제 종료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3차 연도에 이제 성적이 지금까지 성과가 좋아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출구 전략으로 1년 이제 후속 사업을 하도록 이제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년간 사업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 네팔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아주 장애인이 좀 많습니까? 네팔의 통계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국제 INGO에서 지금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좀 높은 편이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연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노령 장애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은 보면은 평균 15%로 이제 OECD 국가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그거보다도 한 2%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출연율이 약 17%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하셨듯이 네팔이 다른 나라보다는 유독 그 이제 장애인이 많다라는데 어떤 그거에 무슨 분석된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 현재 통계가 열악하듯이 이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보건 시스템이 워낙 열악해서 이 질병을나 아니면 감염 예방에 대한 그 시스템이 아주 열악하고요. 그러면 이제 질병에 이렇게 아이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 보면은 그러면 질병이 나중에 또 신체적인 손상도 가져올 수 있고 손상은 또 장애로 이어지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대처하는 시스템도 아주 낮습니다. 의료 시스템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도로 밀도가 아주 낮다 그러는데요. 대개 생활 주거지에서 주도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사고라든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이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청결 같은 이런 문제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게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주 좋지 못한 풍습 중에 하나가 차우파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인데요. 대개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과 격리됩니다. 이제 주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음식을 만질 수도 없고 대개 그러면은 이제 마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게 되고요. 출산 과정에서도 이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 위생이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례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카스트 제도가 상당히 영향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각 계급 간의 결혼을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급 내 결혼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아버지 쪽에서는 7촌, 어머니 쪽에서는 5촌까지가 금혼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같은 계층끼리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 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혼 풍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은 이제 조산, 그다음에 저체중아 또 이런 문제가 장애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양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영양 발육부진 아이들이 한 40% 정도 될 정도로 영양 실태가 부족하니까 지금 영양 상태가 지금 열악한 산모,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장애 출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특수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팔이 2006년에 이제 내전이 끝나고요. 2008년에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파 간의 싸움 때문에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다가 작년에 이제 헌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다음에 국가 교육 발전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에 장애인의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진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교육계획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3, 4년 동안 줄곧 이제 교류해 오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그 교육계획에 특수교육 분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도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교육과 그다음에 직업, 진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관심 있게 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정 교수님하고 창원대가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으네요. 네,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원대 국제협력사업단 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네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까 모두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는 네팔 트리부온 대학이 제일 국립대학입니다. 네팔은 대학이 이제 9개가 있는데요.
이게 왕립대학으로 설립됐다가 지금 동아정으로 바뀌면서 국립대학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에 60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예. 소위 그 네팔의 전 지역을 거의 관장하는 이런 대학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의 학부 과정과 이제 학부라면 이제 사범대학 과정하고 예. 이제 대학원 과정에 특수교육 학과를 각각 신설해서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지 교수도 채용하고 또 그다음에 현지 교수요원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직 교사들을 불러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요. 예. 기초교육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일반 학교를 섭외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체능 교육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이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담당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기술이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전략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예. 아이들을 지도해 봄으로써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창원대에서 인력이 상주하기도 하나요, 네팔에? 네팔의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한 분을 예.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술 봉사단은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도 계속 진행이 됐었나요? 네, 지진이 2015년 15년에 4월 25일 났는데 아주 그 7.8 진도의 대단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카트만두에는 낡은 집들은 거의 다 무너졌고요. 예. 카트만두에서 한 100km 정도 밖에서 지진이 났지만은 그 영향이 엄청 커서 당시에 그 매니저하고 이 기술 봉사단이 사실 집에 있다가 부랴부랴 뛰쳐나오고 아주 예. 그 무너지는 그 광경 장면들을 그 목격하고 또 예.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도 받고 예. 그래서 급히 또 송환해서 예. 국내에서 안정을 취한 뒤에 다시 파견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우리가 또 계획된 사업은 추진했고요. 그해 7월에는 또 제가 예. 현장에 가서 예.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교사 연수, 통합교육, 보건위생교육 이런 것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뭐 여진이 진도 4, 5가 이제 여진이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예. 우리가 관리하던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보건위생교육이 너무 절실해서 저희들이 좀 또 예산을 급히 만들어서 보건위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급하고 교육도 또 확대시켰습니다. 네. 아유, 뭐 애 많이 쓰셨네요. 네. 그 2014년도인가요? 네. 그 MBC 경남이 그 창원대의 국제협력 사업단 동행 취재한 경우에 기억나시죠? 네. 예. 네팔 현지 활동을 그 MBC 경남이 동행 취재했는데요. 그 당시 리포트 잠시 보시고 깊은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팔의 불교 성지 룸빈. 극단적인 가난 속에 이들이 기댈 곳은 종교뿐입니다. 네팔의 소학교를 찾았습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벽은 비바람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 환경은 열악합니다. 근친혼과 문화지체 등에 따른 장애인 출연율은 무려 17%, 우리나라의 6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공립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고 특수교사 양성기관마저 없습니다. 특수교육의 불모지 네팔에서 경남의 특수교사 9명이 네팔 교사 60여 명에게 장애인 교육 전반을 전수합니다. 교육 지원을 통해 네팔 특수교육의 선구자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हामीले तालिममा आएर धेरै कुराहरू सिक्न पाएका थियौँ जुन कुराहरू हामीले स्कुलमा टिचिङ गर्दाखेरि विद्यार्थी भाइ बहिनीहरूलाई सहज रूपमा सिकाउन सकेका थिएनौँ. 늦은 밤까지 되풀이되는 강의와 교재 준비로 몸은 벌써 녹초가 됐지만 교사들의 열정적인 강의는 쉽지 않았고 네팔 교사들은 배움의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특수교사들의 열정과 네팔 교사들의 열정이 같다는 걸 너무 많이 알 수 있었고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똑같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료식 날 모두가 하나 된 미량 아리랑 플래시몹. 네팔의 시각장애 어린이는 노래로 우리 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교류 사업이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특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네팔 카투만두 빈민촌에 자리한 소학교. 전기 조명이 없어 찬바람에도 문을 열고 수업해야 하는 교실.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에 방학이지만 교실은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색종이를 접어 목걸이를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कोरियन मान्छेले मैले भेटेर दिदीबहिनीहरूलाई भेटेर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यो. अब उहाँहरू बाहिर जानुहुन्छ र मैले धेरै नै उहाँहरूले मिस गर्नेछु. 선교사가 지은 장애인 학교. 창원대 교육전공 학생들이 한국식 수업으로 재능을 기부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심지어 대소변도 받아낼 정도로 학생들의 봉사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거든요, 애들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원대의 교육협력 사업은 이제 단순한 교육 기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과를 구축하기 위해 창원대는 상호 학술 연구와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네팔 교육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त्यसैले स्पेसल निड्स एजुकेसन र अर्ली चाइल्डहुड एजुकेसनको लागि चाङवान युनिभर्सिटी राम्रो भएकोले हामी टेक्निकल सपोर्ट चाहिँ हामी माग गर्दै चाहिँ छौँ. 창원대와 네팔의 교류협력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희망의 나눔은 이제 네팔 현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진전된 교류협력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지금 영상에서 나왔듯이 아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팔 국립대학의 네. 특수학과 개설도 하고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이제 트리본대학교 대학원에 예.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하고 이어서 2015년에는 이제 학부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팔에서 지금 필요한 특수교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네팔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남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영상에서 보면 학부 개설도 하고 네. 특수 분야 뭐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석사과정의 특수교사 양성도 하고 덧붙여서 네팔의 특수교육 시스템을 좀 개선시키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위한 기반을 좀 갖춰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 차원에서는 이제 학과를 개설해서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양성된 교사를 어떻게 선정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특수학교 현장에 있는 그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 전공 능력이 없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지금 네팔은 장애 카테고리가 6개 정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선별 진단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그러한 필요한 도구들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네팔 교육부의 국장을 TF팀의 그 팀장으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마스터 플랜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또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7월 달쯤 되면은 7월 달 저희가 이제 갈 때쯤에는 이제 초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현지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기관과 검토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은 이제 네팔 정부 안으로 공식화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정 교수님 그 네팔에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위한 발전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위한 연구팀 구성이라든지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초가 돼서 그 다른 데 미치는 파급 영향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까지 특수교육에 대한 뭐 큰 그림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도 양성 못하고 그다음에 학교 네팔 예산 자체가 한 30% 정도가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분야는 상당히 소외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일부 또 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은 정부에서 이제 예산도 확보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이제 네팔 자체의 그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정 교수님, 네팔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어떤 거라고 한번 뭐 몇 개만 좀 꼽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네팔은 이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다고 보니까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해서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있으면 또 그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그게 통과가 안 될 정도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만장일치 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한국 같으면은 좀 계획이 서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를 먹고요. 대체로 보면은 국제 NGO에서 가는 프로그램의 그 예산들이 풀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주고 장애인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초기에부터 non-풀린 프로그램,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직접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뜻대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 개선 운동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제도도 구축하고 시스템도 갖춰 나가고 인력 양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 그래서 저희들 하는 사업이 이 사업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이 조금 산발적으로 가는 듯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이러면 인식 개선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성이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가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개발의 경영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현재 가서 특강도 하고 또 불러다가 한국의 실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뭐 경남특수교육원 이렇게 학교 현장까지 보여주면은 이제 자기네들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자각하게 되고 또 의지도 생기고 동기도 유발돼서 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호 신뢰 관계가 이제 구축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열악한 네팔 현지의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이제 좀 전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오해나 이런 사례 같은 거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네팔은 대화를 나누면서 찬성의 뜻을 표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는 끄덕이는데 그래서 한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그래서 소통의 어떤 해프닝 같은 게 벌어지고요. 열악한 시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에 가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난방 시스템도 안 되고 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13시간씩 정전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관료들이 책상을 들고 잔디밭에 나와서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약속하기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듯이 네팔리 타임이 있어가지고 뭐 30분 1시간 예사하고 갔다가도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또 상부 고위 결정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날 미팅은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죠. 뭐 그건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팔 현지에서 많은 그 특수교육 지원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많으시기도 했지만 반면에 고맙거나 애틋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소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이 뭐 지진 피해로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교실에서 바람을 막으려고 이제 이 천막을 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좀 눈물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교사들의 열정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몽당 연필, 조망란 지우개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 더더욱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흙벽돌로 지은 집에 어둠컴컴한 실내에서 그것도 이 칠판이라고 하는 베니어 판초각 갖다 놓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정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수 과정에 박타풀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연수하는 곳으로부터는 한 시간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서 그게 옛날 전통 왕들이 먹던 그런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고마워서 싸가지고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대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헤어질 때는 조그마한 수제 이런 그 선물을 만들어서 쥐어준다든가 하면 좀 마음이 짠하고 그러죠. 아유, 뭐, 저기, 네팔에서 활동하시면서 짠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 고마웠던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정 교수님이나 창원대학의 그런 그 협력사업단이, 국제협력사업단 하는 활동들이 창원대학교 특수교육 을 전공한 학생들 취업과 혹시 좀 연계가 되는지 조금 좀 썰렁한 질문이긴 하지만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죠. 이거는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특수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얼마든지 그런 곳에 갈 수가 있고요. 또 특수교육 국제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전공에 관계없이 아직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넥스트 차이나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인도 쪽으로 이렇게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취업하고 연계성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많은 활동들이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예비 교사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는 애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족함을 많이 요구하지만 실제로 이제 네팔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그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예. 다잡기도 하고 예. 또 소명의식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갔다 오고 나면은 전부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현직에 나갔을 때도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다고 글로벌 마인드도 갖게 되고 상당히 특수교사로서의 어떤 그 인성교육에는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그런 특수교육을 위한 많은 활동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학 사업도 하시고 장학 사업의 그 후원회를 만드셨다는데 후원회 이름이 어떤 겁니까? 네팔 꿈 키움이라고 이제 예. 임시로 저희들이 후원회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 때문에 오가면서 예.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교수님들, 선생님들 한데 모여서 얘기하던 중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본 사업 이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겠느냐 고민하다가 이런 장학 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뭐 소규모지만은 한 25명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후원의 손길이 이제 확대되면은 그 범위도 넓히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임의적인 단체지만은 이제 한 1년 동안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사단 법인화해서 예. 공식적으로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후원회 회장은 당연히 정 교수님이신 지금은 제가 임시로 맡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정 교수님 좀 사재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고 저기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뭐 모두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앞서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사재 많이 들어가신 것 같으네요. 수금을 좀 이제 하는 편이죠. 네. 아이고 정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애정과 함께 네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그 네팔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이유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팔에 대해 저도 잘 몰랐죠. 이제 예. 교육봉사 활동을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또 이 가진 것, 그 다음에 지금 발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팔을 가면은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간 사람은 없다고요. 한 번 가게 되면 자주 가게 되는. 자주 가게 되고, 또 이런 저런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 과거에 우리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또 힐링도 하고 히말라야 같은 그런 대장관을 보면서도 힐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 교수님 창원대 그 국제협력 그 육성 지원 뭐 이제 이 사업단이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에서 3년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1차, 2차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근데 3차에서는 이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좀 받곤 합니다. 예. 그러면 정 교수님 정 교수님 네팔에서 하는 이런 특수교육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혹시 이렇게 그 적용했을 때 그 적용이 가능한가 또는 그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도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선도대학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처럼. 지금은 소수 대학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연구 겸 사업을 하지만 이 모델이 제대로 갖춰지면은 다른 개도국에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예. 그거는 뭐 굉장히 저 바람직한 네,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우리가 정 교수님이 그 네팔에서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뭐 활동하시고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어떤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초, 중, 등, 고등 학교에서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 요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중심으로 소위 분리 특수교육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현재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내지는 이제 일반 학급의 장애 학생들이 통합되어 있는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합니다.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수가 많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되게 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체가 한 8만 7천 명쯤 되는데요. 그중에 통합학급을 받는 학생 수가 한 6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통합받는 학생, 통합교육 학생하고 분리교육 학생이 약 7대 3 정도 비율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현재 특수교육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 기준에 부합되면은 지금 어디에서 있든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이 경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남에 사니까. 그럼 경남의 특수교육 상황도 궁금한데 교육에 특수교육 받는 대상자는 얼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인력이나 이거는 충분한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6,300명이 지금 있고요. 특수학교는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7개는 공립이고 2개가 사립학교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한 75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배치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장애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를 이제 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내에 각각 이렇게 부설되어 있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22개가 있습니다. 22개에서 되게 하는 것이 보면은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라든가 통합교육 지원, 그다음에 치료 지원, 상담 지원, 그다음에 교수 학습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경남에는 좀 특이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새로 생긴 건데요. 도교육청 그 직속기관으로 경남특수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학생, 그다음에 교사, 부모들에 대한 이제 특수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2년. 성과가 너무 좋아서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크하러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경남 지역의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센터나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나요? 다른 시도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보면은 60 내지 70% 정도의 어떤 그 정원 확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교사들이 더 증원돼야 되고요.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이 또 확충돼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 그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수교육들이 장애인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진로나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 있나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 금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계획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장애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 학생들도 이제 학년기를 끝나고 나면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래서 또 사회에 통합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무 고용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서 지금 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경남 청광학교에서 학교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또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전문가들과 이렇게 커넥션을 해서 스페셜 코디네이션 제도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다양한 각도로 지금 장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이 그 종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 사회 나갔을 때는 같이 이제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인력 배치가 일반 학교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그게 다 잘 돼 있고 그런지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학교에는 특수교사와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장애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수학 지원센터에서 이제 인력들이 파견되거나 이제 순회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보니까 충분한 교육을 못 받고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는 장애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특수교사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도 늘리고 확대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아유 거기에 적극적인 좀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영어 교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시게 됐는데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특별한 좀 이유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문제, 이런 문제 고민하다가 이제 사범대학에 편입을 했는데요. 가서 이제 중등계 영어교사 자격증을 받고 고등학교에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공고에 가니까 학생들의 행동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심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특수교육과를 진학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던 중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특수교사를 양성하게 됐습니다. 아유, 덧붙여서 그러면은 특수교육에 애쓰시는 우리 정 교수님의 교육 철학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그 제자를 기르고 또 후배를 양성하시는지 좀. 21세기의 모든 사회 심리학 베이스가 지금 긍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과 시각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기보다는 장애 이외에 이제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결함보다는 능력을 보고,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고, 그 다음에 장애보다는 장애 뒤에 숨어 있는 그 재능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직업관이라는 게 세 개의 주로 변인으로 이제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소명의식으로 해서 직업의식이 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인이니까 생활관을 또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직업관을 좀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성을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모든 교수들이 제자에 대한 사랑은 다 기본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 교수님 아주 유독 남달라서 아주 그냥 공부를 독하게 시켜서 논문을 한번 우리 정 교수 밑에서 쓰려고 하면 눈물은 기본적으로 흘려야 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특수교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적 실천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공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교육 심리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심리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달 심리학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분야를 공부해야 되고 또 가볍게는 또 이제 DSM-5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것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을 책도 많고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또 현장에 나가면은 부모나 학생들의 그 간절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푸신하긴 하죠.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 부임 초기에는 정전됐을 때 촛불 켜고 수업하셨다는 것도 맞습니까?
대학원생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 현장에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에 수업을 하러 오는데 되게 학생들이 상당히 먼 지역에서 왔었습니다. 그때 보면 뭐 울산에서도 오고 거제 뭐 이런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먼 지역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러 오는데 그때 수업을 하러 왔는데 좀 마침 정전이 돼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금방 학교에 도착했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허망해서 그래서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다시 오라 하기도 힘들고 완전 게임 우리 촛불 켜놓고 공부하자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 뭐 다 좋은 거죠. 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교수님들이 특수교육 배웠던 때와 또 그 시기랑 또 오늘날에 이제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변해있으니까 그렇죠. 특수교육 부분에서 좀 뭐 발전된 부분, 변화된 부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이 뭐 20, 30년 전 과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죠.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의 근대사라고 한다면은 지금 1894년 미국 선교사 로제타 홀 여사가 평양에 와서 시각장애 소녀를 지도한 것을 좀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2014년이 이제 약 120년 되는 그 주간이었고요. 120년 되는 주간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 네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특수교육이 발전돼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120년 뒤에 저희들이 이제 또 해외로 다시 이제 봉사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중진국을 좀 앞서가는 수준의 특수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주 우리가 지금 발전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대개 보면은 지금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3%쯤 됩니다. 비율이. 실제로 일본은 7%,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상회하는 이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낮네요. 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장애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 교육이다 이런 이제 도식을 깨야 될 때가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반 교육에서 적응을 못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뭐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든가 우리 요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습 지진, 부진,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그다음에 난독증 뭐 이래 가지고 지금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 뭐 한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좀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인 특수교육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특수교육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일본이나 지금 영국을 비롯한 이제 지금 선진국에서는 특수교육이란 말 대신에 특별 지원 교육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특별한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특별 요구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이런 또 낙인적인 이런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정말 교육적인 요구가 있는 아동들에게 대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수학습적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 끝으로 그 특수교육 또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그렇죠. 뭐 지원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 교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그런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의 말씀 좀. 우선 학생들이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진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어려움을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키웠듯이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탐 크루즈는 난독증을 갖고 있지만은 유명한 이런 배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그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그 홈런 상위 타자 랭킹에 있는 타자들을 분석해 보면은 삼진 아웃도 마찬가지로 이 홈런만큼은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잘 치는 대신에도 한편으로는 삼진 아웃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걸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은 상당히 좀 구단에서 좀 배제할 사람이지만 홈런을 잘 치는 것 강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교육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애라는 가면 뒤에 숨겨지는 재능을 발굴하는 이런 통찰력을 기르고 또 그런 개인을 육성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보고요. 젊은 학도들이 창원대 특수교육과에 와서 전문가로 육성이 돼서 도처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뭐 요즘 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좀 일부에서는 장애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남아있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나와 있는데 이제 장애인을 특수교육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란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보기도 듣기도 걷기도 힘들어지고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이 장애를 경험하다가 이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장애라는 것은 특정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장애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자. 장애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고 특성이고 개성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인 간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장애를 가지고 소수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통합하는 데 더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정대영 교수님의 교육 철학, 그다음에 그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또 네팔에서의 그 협력 사업, 아주 그 좋은 말씀 길게 나눠봤습니다. 정대영 교수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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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높아야 골이 깊고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듯이 학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애쓰는 많은 분들 덕분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신장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된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